현종 영가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관심 10문을 보는 중인데 큰 목차로는 위백가 456 제일 중심 내용이 되는 위백가 장에서 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번역을 잠시만요. 본래 그러함 이렇게 했죠. 아닙니다. 항상 그러함. 법이 그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굳이 번역을 하자 그러면 찾아보니까 이제 그 이자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뭐 여기 번역대로 이제 보면 1번부터가 항상 그러한 법이 그래. 그 다음에 그 관하는 본체를 드러내고 상응을 함께 받고 교만도 경계하고 게으름도 경계하고, 그러면 몸이고 마음이고, 물론 마음이 먼저 나왔지만 마음이고 몸이고 내 거다, 이게 통째로 공과 불공과 그다음에 비공 비불공, 여기에 상응을 하더라도 순서가 그 다음에 교만을 경계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는 걸 얘기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진해야 된다. 설령 공 불공 내지는 뭐 또 중도관에 해당하는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큰 소리 치면 다친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나오는 관하는 본체를 다시 드러낸다. 그러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7번째 옳고 그름을 어떻게 밝히시는지 보겠습니다. 관하는 본체를 다시 드러내는 게 뭘 드러내냐? 앞에 처음에 관하는 본체를 드러냈던 건 일념이 공, 불공, 비유, 비무라는 것만 알던 것에서 이제는 염이 공, 불공, 비비유, 비비무라는 거를 또한 드러낸다. 거기에 대해서 뭐 행정이라든지 설명을 더 붙이기를 처음에 본체를 드러냄 에서는 능소 가운데 소 대상의 이제 공과 불공과 내지는 또 그 중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에서 이제는 능이 또한 그러하다. 그럼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또 능이 그러하다 그러면은 뭐 한마디로 무하다. 앞서서는 아무리 상응함을 알아도 마음,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통째로 내꺼, 뭘 내꺼라고 보든 간에 이게 공 내지는 불공 내지는 비공 비불공 상응하더라도 조금 덜 무하다, 뭐 그런 말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관하는 본체를 다시 드러내는 걸 어떻게 하냐? 7제로 그 옳고 그름을 밝힌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5단계입니다. 또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장, 뭐 순서 먼저 보면 두 번째 병을 타파하는 약의 한계, 시비의 유혹을 넘어서 뭔가 앞에 봤던 구조하고 같습니다. 그칠지 사마타송에서 성성과 적적에 대해서 병이 있고, 병은 용어는 조금 달랐지만 여하튼 산란함과 무기 2가지였고 거기에 따른 약이 각각 적적과 성성이었고, 하지만 약에 부작용이 있고 적적함은 또 무기를 부르고 성성함이 지나치면 산란함을 부르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엔 적적과 성성이 다르지 않음에 대한, 여기서 첫 번째 주장은 본문 보겠습니다. 마음은 있는 것이지도 않고 마음은 없는 것이지도 않으며 마음은 있는 것이 아니지도 않고 마음은 없는 것이 아니지도 않다. 이 주장 첫 번째 설명은 일상적으로 마음에 대해 있는 것이다. 유저 있다, 없다, 무 내지는 있는 것이 아니다, 비유, 없는 것이 아니다, 사구인데 마음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나 영가집은 이 4가지를 모두 잘못된 것, 병이라고 본다. 위의 문장은 4가지를 모두 부정하기 위해 각각에다가 불자를 붙였다. 본문이 지금 한자로는 심불, 시유, 심불, 심불, 비유, 심불, 비무, 이렇게 아니다 이 주장 처음에. 행정은 시와 비를 다 세우고 약과 병을 겸해서
없다. 그래서 시유, 시무, 있다, 없다의 시자. 그 다음에 비유, 비무의 비자를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병.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부정하는 불시유, 불시무, 불비유, 불비무. 이게 야. 두 번째 병. 본문.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시유, 시무라고 하면 곧 긍정에 떨어지고 시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유, 비무라고 하면 부정, 비에 떨어진다. 그래서 시와 비, 요게 병이다. 행정은 이것은 단지 병을 드러내어 그 잘못된 바를 비판한다. 이와 같으면 본문, 이와 같으면 단지 긍정과 부정의 그름일 뿐이다. 여기까지 알 것 같으면 이와 같으면 이든 실상 마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의 문제다. 있다 없다가 긍정 부정의 문제다. 긍정 부정의 문제다. 있다 없다라고 긍정을 하든 있는 걸로 동그라미 치든 없는 걸로 동그라미 치든 아니면 있다에 꼬표를 치든 없다에 꼬표를 치든 동그라미 꼬표가 병일 뿐이다. 행정은 결론적으로 긍정과 부정, 동그라미 꼬표 모두 그름, 요게 잘못된 거다. 이라고 지시한다. 본문 아직 긍정의 부정과 부정의 부정 옳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는 게 병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에다가 또 꼬표를 치는 긍정의 부정, 꼬표에다가 또 꼬표 치는 부정의 부정, 옳음이 아니다. 동그라미 꼬표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동그라미를 때려잡고 꼬표를 때려잡고 요게 잘하는 거네요. 가 아니다. 행정을 또 앞에 상대적인 그름에 대한 것이지 아직 절대의 옳음인 것은 아니다. 즉 비시 내지는 비비의 옳음은 앞에 상대적인 시비 분별상의 그름 내지는 병에 대해 그 병을 치유하는 약이라는 의미에서의 옳음일 뿐이지 자체로 절대적 옳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동그라미 꼬표 하지 말라고 해서 동그라미에 꼬표 치고 꼬표에 꼬표 치는 거는 이제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건 들릴 수 있지 방편이지 하지만 그게 절대의 옳음 즉 불법은 아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온 우주를 다 가루로 만들어야 될 판이니까 동그라미도 꼬표 쳐버리고 꼬표도 꼬표 쳐버리고 이제 쌍비로서 이제 세 번째 병을 타파하는 약 이제 쌍비로서 양 긍정을 타파하니 긍정이 타파되어 긍정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이 된다. 이게 그런 모습이겠죠. 이제 병을 써서 맞다에 휩쓸리고 틀렸다에 휩쓸리던 것을 우선은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 이래도 브레이크 저래도 브레이크니까 오히려 부정이 된다. 다시 본문 또 쌍비로서 양 부정을 타파하니 부정이 타파되어 부정이 아니고 긍정이 된다. 쌍비로서 양 부정을 타파하니 부정이 타파되어 곧 긍정이 된다. 설명이 깁니다. 역시나. 그 다음에 약의 한계. 이와 같으면 단지 긍정의 부정과 부정의 부정의 옳음일 뿐이다. 앞에서 마음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시유, 시무 이것에 타시의 병을 타파하는 약은 마음은 있는 것이지 않다 없는 것이지 않다 불시유 불시무로서 타시의 병을 타파하기에 긍정을 부정하는 오르 그 다음에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다 내지는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치료하는 타비의 병을 타파하는 약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다 없는 것도 아니지 않다 불비유 불비무 그래서 부정을 부정하는 오르이라는 걸 앞에 쭉 보여준 거고 둘 다 병을 타파하는 약이라는 점에서 옳음이다. 이와 같이 긍정의 부정의 옳음, 부정의 부정의 옳음 두 옳음을 합하여 긍정의
부정 및 부정의 오름. 이것은 약의 오름을 합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고 뭐 설명하지만 바로 본문 보면 아직 부정도 아니고 부정 아닌 것도 아님. 그리고 긍정도 아니고 긍정 아닌 것도 아님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2의 미혹을 넘어서는. 긍정과 부정의 미혹은 작고 미세해서 알아보기 어렵다. 정신이 맑고 사려가 고요한 상태에서 세밀히 연구해야 한다. 설명. 마음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영가집은 마음을 유 또는 무로서 땡땡이다, 뭐 있다 없다 라고 긍정하는 것이나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것이나 모두 긍정 또는 부정에 빠진 병이라고 본다. 그리고 다시 그 병을 타파하기 위해 약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미 있는 거를 다시 뒤집은 걸 또 뒤집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12분별이라는 한계를 떠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2분별을 떠나지 못한다. 병을 타파하는 약은 병에 대해서만 가치를 가질 뿐 병을 떠나 그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12의 미혹은 미세하여 알아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맑은 정신으로 깊이 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근데 보고 있는 게 관심 신문 가운데 일곱 번째 12를 뭐라고 했죠? 옳고 그름을 밝힘. 옳고 그름을 밝힌다는 것은 앞서서 관하는 본체를 다시 드러내는 공불공 비유 비무 뿐만 아니라 공불공 비비유 비비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시시비비를 밝히는 작업을 세부적으로는 5단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건 그냥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언전과 취지를 가려냄. 여덟 번째로 언전과 취지를 가려낸다는 것은 설명. 언전은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 수단인 언어이고 취지는 그 언전에 의해 표현되어지고 드러내지는 뜻. 그럼 이건 역시 이쪽이고 저쪽인 건데 수단으로서 능으로서 표현되고 드러내지는 뜻, 취지, 소를 드러낸다. 지혜로서 진리를 드러낸다. 앞에 가지가지로 이제 봤었던 뭐 그렇게 바로 표현해요. 여기서 불교의 종지를 나타내는 언어적인 표현을 그래서 언전, 그 부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 표현되는 진리를 행정은 언전은 능히 나타내는 것이고 언전은 또 능전이다. 취지는 소전이다. 나타내어지는 그 중요한 요지를 가려냄으로 가려낸다고 말한다. 본문이 그러나 지극한 진리는 말이 없지만 글과 말을 빌려서 그 취지를 밝히고 취지의 으뜸은 종은 관이 아니지만 관을 닦음에 의거하여 그 으뜸을 안다. 관이 되는 모양이 없으니까 관이 되는 대상이 없는데 소가 없는데 그렇지만 관을 닦음에 의거하여 작용에 의거하여서 그 종을 안다. 행정은 취지에 대해서 진리는 본래 말을 끊지만 말로 인해 취지를 드러낸다. 대품에서 인용 총지에는 문자가 없지만 문자가 총지를 나타낸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진리와 지혜는 수행이 아니지만 수행에 의거하여 완성된다. 왕각경 인용 비록 또 본래의 금이어도 결국 녹여야 성취된다. 지금 말하는 취지는 직접 원인이고 종은 요달의 요인 취지는 직접 원인 정인이고 발을 정자. 그 다음에 관은 인연의 인이다. 연인이다. 또 뭔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직접 원인, 정인, 요달의 요인, 인연의 연인. 이로써 글을 새기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여기서 언급하는 세 가지 인은 천태에서 논하는
삼인 불성의 삼인이다. 삼인 불성은 첫째는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진여로서 법신의 덕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는 정인 불성이고, 그럼 보나마나 법신 반야 해탈 이렇게 또 가겠네요. 둘째는 진여의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는, 첫 번째는 법신의 덕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는 정인 불성, 이것은 뭐냐?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진여다.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진여가 원인이 되어서 법신의 덕을 성취한다. 두 번째는 그 진여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로서 반야의 덕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는 요인불성. 셋째는 요인을 도와 정인을 개발하는 육바라밀의 수행 공덕이다. 첫 번째 나왔던 정인불성, 이제 요게 중생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진여, 그런데 그 진여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요인불성, 요인을 도와 정인을 개발하는 육바라밀 수행 공덕, 연인불성, 탈의 덕을 성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연인불성이. 여기에서는 법신을 성취하게 하는 정인은 취지, 반야를 성취하게 하는 요인은 종, 으뜸, 해탈을 성취하게 하는 연인은 관이라고 말한다. 앞에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은 행정이 주석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언장과 취지를 가려내는 여덟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지극한 진리는 말이 없는데 글과 말을 빌려서 그 취지를 밝히고, 앞서서 취지가 진여라고 했고 또 법신의 원인이라고 했고, 취지의 종 관이 아니지만 관을 딱 의거하여서 방편으로 내지는 의지해서, 관을 닦음에 의지해서 그 종을 안다. 취지를 밝히고 취지의 종 어떻게 아냐? 방편으로서 안다. 이 주석까지 해서 보면 육바라밀 수행 공덕을 통해서 해탈의 덕을 성취하는 원인으로서 종을 안다. 종에 해당하는 게 지혜인 거고, 요인불성, 반야인 거고. 그래서 진리는 말이 없지만 말을 빌려서 진여 법신을 밝히고, 진여 법신의 종은, 반야는, 말이 조금 자꾸 걸려가지고, 관을 닦음에 의지해서 지혜를 안다, 반야를 안다. 계속됩니다. 본문. 만약 취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 말이 아직 적확하지 않고, 정확이라고 봐도 됩니다. 만약 으뜸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 관이 아직 깊지 않다. 진여 법신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말이 아직 적확하지 않고, 반야 지혜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면 관이 아직 깊지 않다. 육바라밀 수행이 아직 깊지 않다. 설명. 여기서는 일단 취지가 밝혀져야 말이 적확해지고, 일단 종이 으뜸이 알려져야 관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음을 논한다. 그렇게 읽히지 않는데 반대로 읽히는데 다시. 만약 본문입니다. 취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 네, 맞습니다. 그 말의 진리 자체는 말이 없지만 말을 빌려서 취지를 밝힌다. 그런데 또 취지가 아직 밝지 않았다면 말이 아직 적확하지 않다. 그렇죠. 이거는 논리로 대우 관계니까. 그러면 지금 설명은 좀 안 맞습니다. 취지가 밝혀져야 말이 적확해지고가 아니라, 행정 주석 바로 보면, 진리가 이미 어둡다면 내뱉은 말이 어찌 적확함을 이루겠는가? 진리가 이미 어둡다면 내뱉은 말이 어찌 적확함을 이루겠는가? 적확하겠냐? 지혜가 밝지 않으면 수행이 깊은 데 이르지 못한다. 천태의 지의는, 지는 지혜 지자입니다. 지는 행의 근본이니 행이 능히 지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지는 행의 근본이다. 지혜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행위, 그러면은
하나하나가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지가 근본이다. 행이 능이 지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본문 깊이 관하면 그 으뜸을 알게 되고 종을 알게 되고 적확하게 말하면 필히 그 취지를 밝히게 된다. 행정 관은 신묘함으로 알고 지혜는 경과 명합한다. 앞서서 함께 봤던 거고요. 진관법사는 지혜가 아니면 그 고요함 적을 궁구할 수 없고 선이 아니면 참선선자 그 비춤을 깊게 알 수 없다. 조를 깊게 알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가 행정의 이제 주서. 선으로서 고요함 적으로 나아가는 거지만 또 지혜로서 그러면 비춤이 맑고 내지는 정확해지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성성해지는 거고 그런데 지혜 없는 고요함은 곧 무기인 거고 죽어 있는 거고 또 선이 없는 비춤은 그저 정신없이 혼란스러울 뿐인 거고 그래서 지혜가 아니면 고요함을 공부할 수 없고 잘못된 길로 간다. 고요함이 아니라 무기에 빠지고 선이 아니고서는 그 비춤이 그냥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표면에서만 파도 치는 데만 계속 휘청거린다. 깊이 본문이 방금 본 본문이 깊이 관하면 그 종을 알고 적확하게 말하면 필히 취지를 밝히게 된다. 취지와 으뜸이 종이 이미 밝게 알려지면 언과 관이 어찌 다시 있을 수 있겠는가? 취지를 드러내기 위한 언이고 또 종을 밝게 알기 위한 관일 뿐이지 이미 제 취지와 종을 알 것 같으면 뭘 부처님 말씀이 내지는 그 관이 빗바사나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행정 진리가 분명하면 말이 없어지고 지혜를 알면 관이 다한다. 또 무릇 취지는 곧 진리이고 곧 지혜이며 종은 곧 지혜이며 말은 곧 교이고 관은 곧 행이다. 진리의 드러남은 말로 인한 것이지만 이 때문에 말을 잇고 언이지만 망언이고 진리의 드러남은 지혜의 밝음은 관으로 인한 것이지만 이 때문에 관을 잊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망관이다. 도끼를 잡으면 올무를 잊음이 진실로 이와 같다. 아홉 번째, 닿는 곳마다 관을 이룸. 아홉 번째로 닿는 곳마다 관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부원해서 관하는 본체를 거듭 말하는 것으로 다시 본체를 밝힘이 여섯 번째였고요. 관하는 본체를 다시 드러냄. 그리고 아홉 번째, 세 번째 본체를 드러내는데 아홉 번째로 닿는 곳마다 관을 이룬다는 것은 다시 부원해서 관하는 본체를 거듭 말하는 것으로 종과 취지지에는 다름이 없지만 언과 관에는 곳에 따라 달라짐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관이나 언은 말은 다 수단이니까 행정은 경계에 매인 채 오래 닦음에 의거하지 않고 마음이 행하는 대로 맡겨 행조자와에서 병에 따라 대치한다. 실로 수행하는 자의 편의에 따르므로 닿는 곳마다 관을 이룬다 라고 말한다. 말이 바뀌면 교를 펴는 것이 천 가지로 나뉘지만 어찌 그 취지에 어긋나겠는가. 관이 바뀌면 닦음을 행함이 만 가지 종류가 되지만 어찌 그 종을 바꾸겠는가. 진리와 지혜는 같은 근원이지만 근기와 인연이 다른 자취이니 그렇기 때문에 말은 방편과 실질을 겸하고 권과 실을 겸하고 관은 얕음과 깊음을 가지게 된다. 으뜸 종과 또 취지의 현미함을 밝히기 위해 다시 말과 관을 따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본문 말을 바꿔도 말의 진리에는 차이가 없고 관을 바꿔도 관의 취지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취지가 곧 진리,
또 차이가 없는 진리가 곧 으뜸, 종이다. 으뜸과 취지는 종과 진의 하나이되 두 이름이니 말과 관은 그 조율임을 밝힐 뿐이다. 행정, 말과 관은 곧 방편이다. 해서 열 번째로 현묘한 근원에 묘하게 개합한다는 것은 무릇 마음을 깨우친 사람이었지 이 관에 집착하여 취지에 미혹하겠으며 교에 통달한 사람이 어찌 말에 막혀서 진리에 미혹하겠느냐는 것이다. 알면 이렇게 말하든 이렇게 말하든 내지는 뭐 저렇게 말하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거기에 뭐가 헷갈리겠냐. 진리가 밝아지면 언어의 길이 끊어지니 어찌 말로 논할 수 있겠는가. 취지를 알게 되면 마음 가는 곳이 멸하니 어찌 관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마음과 말로 생각하고 논할 수 없어야 환중에 묘하게 개합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해서 6장이 끝났어요. 선과 교를 영가영각 선사께서는 처음에 천태를 깊게 이제 공부하시다가 그 다음에 화경 보고 깨달음을 맛보고 육조스님 만나서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깨달은 바를 천태의 교학으로서 또 설명을 해내는 그 작업이 그러면 이제 쭉 며칠에 걸쳐서 봤지만 관심, 신문, 결국 말과 관, 언과 관 이것과 상관없다 그러면 지금 본 것하고는 또 말이 좀 안 맞으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천가지 만가지에 변하지 않는 종과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런 법이 항상 그러하 이 자를 그렇게 항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법이 그러하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봤을 때 법이 그러한 것은 언과 관이 내 모양이 눈앞에 천상이 펼쳐지고 대지는 지옥이 펼쳐지고 그게 다 관의 입장에서 일체법이다. 그러면 법이 그냥 그러해. 결국은 또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다라고 보든 전혀 그렇다라고 보지를 못하든 깜깜해가지고 중요한 거야. 그런 줄은 모르겠지만 마음은 딱히 괴로울 게 없네요. 아니면 또 반대로 얘기를 하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그럭저럭 괜찮다. 정말 댓글만큼도 괜찮다. 이제 큰 소리는 칠 자신은 없는데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어쩌다 찾아보니까 관계치 아니하다가 이제 옛말 한국어가 자리 잡은 게 괜찮다. 관계하지 않는다. 연기의 세상에서 인연하여 일어나는 세상에서 그러면은 관계하지 않는다. 인연에서 벗어났다는 거니까 괜찮다라는 말이 부처라는 소리였어요. 관계하지 않는다는 건 관자는 빗장 관자에 개는 또 이을 개자인가요? 빗장으로 묶이고 개자야 사람 인변의 실사자니까 실로 묶이고 빗장에 가 걸리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니까 관계하지 않는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